반갑습니다. 행복한 퇴근 여행입니다. 자, 퇴근 근결 중에 동안적 정하고 정한적 동화라고 하는 근결이 있습니다. 이 근결이 어떤 이야기이며 또 퇴근에서 이것이 어떻게 적용이 되고 또 이것이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안적 정하고 정한적 동화를 어떻게 제가 이제 배우냐 그러면 제가 배울 때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안의 에너지가 움직일 때는 이 몸이 정지하고 또 몸이 움직일 때는 안의 에너지가 정지한다, 정한다. 저는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물론 뭐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데 이 근결이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측동, 동측동이 여러분들이 퇴근하실 때 어떻게 이제 움직여야 되는지 제가 공부를 했던 그런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생각을 조금 말씀을 이제 들어볼까 합니다. 이 동안적 정하고 정한적 동하고는 구체적으로 태권 투를 할 때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그러면 이것을 얘기하시는 분이 축제동 노사님이 삼동 삼불동을 얘기하죠. 그 삼동 삼불동이 뭐냐 그러면 자, 다리가 움직일 때 손은 움직이지 않는다. 또 손이 움직일 때는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다. 또는 손과 다리가 같이 움직일 때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이 설명은 정측동, 동측동 이 관계를 실행하는 구체적인 표현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르를 하실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야마분종이라고 하는 조식을 한다. 여기서 동과 정이 어떻게 구분이 되냐 그러면 자 보십시오. 자 포장해서 자 붕 상태에서 다리가 나가고 다리가 요렇게 제로에서 이동될 때에 요때 다리가 주동이 됩니다. 다리가 주동을 해서 여기에 있는 체중이 이쪽으로 옮겨지게 되는데 요때 다리가 동이 되는 겁니다. 동. 그럼 손은 이 다리가 움직이는 에너지를 그대로 받아서 마치 손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으나 손은 움직임이 없습니다. 단지 이 다리에서 이렇게 이동이 되고 단전이 도니까 손은 그냥 이렇게 이 작용에 의해서 손은 그냥 이 위치를 잡아줘서 에너지를 그대로 전달해서 이게 그대로 이렇게 손이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이 위치만 잡아주는 게 됩니다. 요게 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환적 정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서는 보시면 진가태어권에서 난차에 들어가실 때 난차에 들어가고 보시면 이 상태에서 다리에서 이렇게 전사로 돌아서 이렇게 하니까 요 다리가 동이 되고 요 손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요 손은 그대로 보시면 그대로 보십시오. 마치 손이 움직이는 것 같으나 이 손이 움직이지 않아요. 손이 이렇게 만드는 것 같은데 손은 움직이지 않고 이 다리에 올라오는 에너지를 그대로 전달만 해 놓은 겁니다. 난자에서 자, 요때는 다리가 동이 되고 이 손이 정이 되는 거예요. 정이 되는데 이 상태에서 요때 손이 돌죠. 손이 이렇게 돌아서 손바닥 같이 맞추고 주 같이 맞추고 요 어깨 같이 맞추어서 이 가슴 중앙 단전으로 내려오게 되죠. 요때는 손이 주동이 되는 겁니다. 손이 동이 되고 다리가 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정이 상하의 동정도 있고 좌우의 동정도 있습니다. 그럼 좌우의 동정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동작을 보실 때 도대에서 육봉사패 들어갈 때 보시면 자 오른손이 주동이 됩니다. 오른손이 많이 움직이죠. 오른손이 많이 움직이는데 왼손은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죠. 왼손은 그 자리에서 전사만 이렇게 움직여주죠. 오른손이 많이 움직이게 되고 또 이 상태에서 보시면 오른손보다 손이 움직이게 되죠. 왼손이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 걸 보면 오른손에 비해서 왼손이 이렇게 크게 많이 움직이죠.
이게 좌우의 동정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오른손이 정이 되고 왼손이 동이 됩니다. 태권에서는 이 동정이 명확하게 구별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왜 이렇게 하느냐가 중요하죠. 이게 그냥 뭐 내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동정을 만들면 왜 그렇게 이렇게 해라고 하느냐는 거죠. 이 동정을 하는 이유는 주부동을 명확하게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부를 왜 구별하냐면 어떤 동작을 할 때 어떤 것이 주동이 되고 어떤 것이 부가 되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항상 움직일 때는 주가 되는 것이 있고 부가 되는 것이 있거든요. 이 어떤 것이 주가 되는 것을 알아야 내가 추수를 할 때 상대를 제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는 오른쪽이 준지 왼쪽이 모르면 내가 당하게 되는데, 명확하게 어떤 사람이 그 손을 섞어서 동작을 할 때에 이 사람이 주가 지금 뭐고 부가 뭔 거를 명확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내 몸이 그렇게 구별되어져서 그렇게 움직이지면 상대방도 어떻게 움직이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게 돼요. 여러분들이 태권 하시면서 혹시 이런 경험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어느 날 내가 태권 하니까 어깨가 부드러워지고 어깨가 내려앉았어요. 이렇게 어깨가 내려앉았고 내가 느낌이 어깨가 이제 좀 쏭되어서 칭견이 되는 것다, 이런 느낌이 들 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그걸 하는 어깨를 보면 저 사람이 칭견이 되었다 안 됐다 알 수 있듯이, 여러분들이 주동이 이 개념이 생겨나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 여러 몸에서 구현할 수 있고 알 수가 있으면 추수를 통해서 상대방의 동작들을 미리 예측하고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뭐 그거 몰라도 태권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하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청갱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지 않으면 추수할 때 억지 힘을 쓰게 되고 억지를 하시게 돼요. 그 태권의 특성에서 멀어지는 거죠. 점점 외곽근에 가까워지는 거죠. 똑같은 우리가 태권 옷을 입고 태권을 한다고 해도 다 내각근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런 특성이 없으면, 태권에서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없으면, 태권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구현해낼 수가 없으면 태권 옷을 입고 태권을 하는 거지 태권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제가 공부를 하면서 처음에 공부할 때 간과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들이 세월이 가면서 이제 그것이 점점 더 중요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시고, 동작마다의 주부, 동정, 이런 것들이 어느 것이 동이 되고 어느 것이 정이 되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